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1949년 9월 달에 이승만은 농지개혁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농지에 대해서, 농토에 대해서 개혁하는 법안인데, 이때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잠깐만 보면은 요때 얘들아, 북한에서는 무상분배, 무상매입으로 해가지고, 무상매입, 무상분배라고 해서 이제 토지를 공짜로 나눠주고 토지개혁을 진행했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 북한에 있었던 소식 자체가 싹 다 남한으로도 계속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한에 있던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도 농지개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막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이승만 정부가 그걸 알고 있었고 미군 정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미군 정도 토지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걸 언제 하지?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미군정이 이제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 얘네 첫 번째 목적은 일단 일본 군대를 다 몰아내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그러면 토지개혁은 좀만 늦게 해야겠다 하면서 그걸 좀 늦게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리고 당시 이승만을 지지했었던 애들이 대부분 지주 출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승만도 얘네가 지주 출신이다 보니까 함부로 농지개혁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던 거지. 그런 와중에서 요 농지개혁법 때 있었던, 결국에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이때 실업자가 대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얘들아, 실업자라고 하면 일자를 잃은 사람이잖아.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당시에 조선 내에서는 원조라든가 아니면은 물자라든가, 원조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는 물자라든가 이런 자원들이 부족하게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좀 발전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뭔가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아니면 그래도 있는 거라도 좀 재가공시켜야 될 거야. 근데 이런 재가공시킬 만한 산업 기반 시설도 되게 취약했어.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이렇게 공업적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러면은 공업이 안 된다면 우리 농업도 있었다고 했었지? 농업도 있었어? 그러면은 이러한 농업 바탕을 지금 농지도 개혁됐어 안 됐어? 안 됐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실업자가 대거적으로 발생을 하게 돼.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이때 당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왔었어. 미군정 들어왔지? 이 미군정이 정책을 하던 와중에 요게 지금 조선 내에서 뭔가 자기가 원조를 하고 산업을 해야 돼. 문제가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거야. 재정 적자가. 근데 이 미국 똔추놈들이 우리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듯이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으면은 좀 그거를 다른 식으로 뭔가 산업을 해서 메꿀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화폐 발행을 대거 늘려버린 거야. 그냥 막무가내.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내 수업을 쭉 들어왔던 사람들은 알 거야. 화폐랑 어쨌든 쌓여서 결국엔 물가가 오른다. 왜? 우리는 보통 명품이 비싼 이유는 뭐였어? 그게 희소성 때문이라고 했지. 근데 이게 많아지면 그 명품도 아니고 비싸지가 않아. 그럼 돈이란 것도 처음에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결국 쌓이고 누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물가가 막 올라간다고. 그래서 나 어렸을 때 10년 전만 해도 막 프라이드 치킨 막 6,000원, 7,000원 그랬는데 지금 막 2만 원 넘고 그러잖아. 그게 자연스럽게 돈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면서 물가는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우리 흥선대원군이나 아니면 갑신정변 때 갑자기 화폐 무작위로 발행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물가가 폭등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월급 300만 원은 그대로야. 근데 나 이거 하나 살려는데 진짜 500원 주고 샀었어. 근데 이게 막 1,000원 그러대 1,000원 이래. 그럼 어쩌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힘들어 이러면서 힘들어지는 거라고. 내 월급도 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미군정이 그런 정책을 해버리다 보니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공물 주는 거 있지? 우리가 주는 미국 공물 자체를 자유화시켜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요거를 자유화했더니만 너도 나도 이걸 다 매입을 해버리는 거야. 이거를 매점 매석이라고 합니다. 안 나올까? 자, 이거를 매점 매석이라고 해버리는 거야. 즉 기존에 쌀이 100g만큼 풀렸어. 그치? 이 100g이 풀렸는데 보는 애가 이걸 다 사버려. 그러니까 얘가 살 때는 1200원이었어. 근데 얘가 다 살고 얘 쌀은 누구한테 있어? 이 삼사람한테 있겠지. A라는 사람한테 치면 얘가 다 갖고 있어. 근데 사람들은 쌀이 필요해. 그런데 얘가 다 매입했으니 얘는 어쨌든 이득을 봐야겠지. 그러니까 혼자 2,000원에 팔아버린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자유화 정책했던 이유가 뭐였어? 결국에는 사람들 그래도 싼값 아니면은 이 물가 올라가면 이거 좀 통제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지랄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식량 수급 자체를 통제해버리자. 수급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분배하는 것 자체를 통제해버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걸 통제를 했어. 근데 그럼에도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요것들을 수급 분배하는 과정에서 당시 1946년에 대구에서 11사건이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대구에서 콜레라가 이제 유행을 하게 됐었어. 콜레라는 병이 유행하다 보니까는 이거 안 퍼지게 하려고 딱 그냥 막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는데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중국 우한에서 나왔잖아. 그래서 우한 자체 통제해서 사람들 못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우리 막 코로나 걸렸을 때도 집 밖에 못 나오게 했었지. 감염되면 안 된다고 다른 데 전파시키면 안 된다고 이거를 대구에 실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식량 수급 자체가 제대로 안 돼버렸던 거지. 그래서 대구 사람들이 우리도 줘 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대구 11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제 미래 같은 경우는 조금 밑에서 그냥 살짝 설명해주는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 농지개혁법 자체가 원인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얘기했던 요 내용 자체가 보기 문제로 나오면은 이제 그 농지개혁법을 물어볼 수 있겠지.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낼 것 같아. 야, 농지개혁법 뭐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전개를 물어보는 결과를 물어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했냐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때 이제 미군정이 또 등장해. 이 미군정이 등장해서 얘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일본인 토지를 모두 몰수를 했었습니다. 일본인 토지를 모두 몰수를 하고 나서 1948년이 돼서야만 이제 일대 정부가 생겼지. 그래서 이거를 유상 매입하게 됩니다. 누가? 정부가. 근데 이때 이게 좀 파격적이었던 게 당시 이승만을 지지했던 세력이 무슨 대부분 지주 세력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승만도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필요성을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을 요걸 받고 나서 이 농지개혁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파격적인 인사로 당시 이걸 실시했었던 농림부 장관이 실시를 합니다. 1949년에 이때 농림부 장관이 실시를 하는데 요 농림부 장관이 누구였었냐면 공산주의에서 전향했었던 조봉암이었어. 요 조봉암 이게 조금 이제 뒤로 가면 이 조봉암이 이제 막 진보당 창당해가지고 평화통일을 얘기하면서 막 이승만이 제 빨갱이야 반공이야 하면서 이제 없애고 그랬었거든. 사형시키고 그랬었어. 그럼 진보당 사건이라는데 어쨌든 간에 요 조봉암을 기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나게 많이 반발하는 거야. 왜? 공산주의 얘기하잖아. 그럼 공산주의 지금 이쪽에서 뭐 했어? 토지 개혁할 때 무슨 매입 무슨 분배? 무상매입 무상 분배 했잖아. 근데 그런 애를 지금 안 치겠다고?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근데 일단 이승만이 난 그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농지개혁법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에서는요 첫 번째로 무슨 원칙이 있었냐? 경자유전 원칙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원칙? 경자유전 원칙. 이 경자유전 원칙이 뭐냐면 이거 빨간색 정리가 하겠다. 이 경자유전 원칙은 이제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지주축 우선이 아니라 농민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경자유전 원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경자유전 원칙은 되게 잘 나오겠지. 네. 농지개혁법을 물어봤을 때 무슨 원칙이다? 그러면 경자유전 원칙이고
내가 선생님이라면 너희 그 이제 지금 제1고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이제 빈칸으로 나오면서 단답형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농지계약법 물어보면 무슨 원칙? 라고 하면은 가 이렇게 뚫어서 나와갖고 내면은 애들 이거 조금 잘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요 경자유전 원칙이다. 그래 경자유전 원칙 어떤 방식을 실시했었냐? 당시에 요거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으로 하겠다. 무슨 분배? 무슨 매입? 무슨 분배?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유상 매입, 유상 분배 방식으로 북한과는 다르게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요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방식으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상 매입을 어떻게 하냐? 당시에 이제 지주층한테 매입을 해야겠지. 그러면은 그 매입을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라 3정복 이상의 토지만 매입하겠다라고 합니다. 3정복 이상 토지만 매입하겠다. 이해됐어? 네. 아 근데 이거 정보가 어떻게 됐어요? 정보 1정보가 정보당 3,000평 정도 돼요. 그 3,000평은 보통 야구장 크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장 3개 정도 크기, 아니 3개에서 4개 정도 크기 사이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은 이걸 나라에서 분배를 해줘야겠지. 그치? 네. 그럼 이 분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제 내가 그 소작료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기존에 일제 혁명인데 일제가 거의 한 60%, 50%를 떼먹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농민들이 원했던 이거 결과적으로 이 농지개혁을 원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일단 토지주도 사업을 탁 뺏겼지. 그러다 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땅도 뺏기고 누구 밑에서 소작 내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서 2천만 원 벌었더니만 60% 70%막 떼가. 그럼 어떠겠어? 그냥 솔직히 말해서 별로잖아. 그러니까 내 땅 갖고 내가 좀 스스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정부도 야 그럼 이거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럼 앞으로 너의 소작료의 1.25배를 내야 되고요. 소작료의 1.25배야. 그럼 여기서 만약 1,000만 원치가 나온다. 그럼 너희 1,250에 갚아 이거야. 근데 요거를 1,250만 원에 갚아라.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갚지 말고 최대 5년간의 균등적으로 상환해라 라고 한 거야.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 덕분에 이 농지개혁법은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이때 농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96% 정도 됐다고 해요. 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에.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때 이제 지주소작제라고 해서 지주가 있고 그 밑에 지주의 땅을 관리하고 아니면은 농사를 짓는 걸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소작농. 그 소작농이 거의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지주소작제라고 합니다. 뭐라고? 지주소작제. 이런 지주소작제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이 자영농이 되게 됩니다. 뭐가 된다고? 자영농이 된다. 이렇게 자영농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영농이 돼. 근데 여기서 요거까지 좋았어. 근데 이게 토지개혁이야 농지개혁이야? 라고 하면은 농지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농지가 아닌 토지 있죠? 네.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농지가 아닌 아닌 토지는 개혁이 안 된대. 그러면은 여전히 토지 갖고 돈 버는 사람들은 있다. 그럼 이거 꼼수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이건 농지 아니에요. 나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됐었고 그렇다는 것은 요 꼼수를 많이 썼던 한 명이 바로 반민족 행위자들이야. 민족에 대해서 반행위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도 토지 몰수가 제대로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리고 여기서 자영농이 됐다고 했잖아. 근데 자영농이 됐어도 그런 거 있어. 보통 이제 누구 밑에서 일하다가 내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하나 보거든. 유튜브 보면은 거기 헬스 유튜버야. 헬스 유튜버가 나와 그렇게 막 대표이고 밑에 직원들이 있어. 아니 직원들이 대표님 하면서 막 무게 칠 때도 막 무게 해주고 그래. 같이 운동했어. 이제 제가 자립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자립하고 나갔어. 그래서 이제 컨텐츠로 자립한 직원이 와서 같이 운동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딱 온 거야. 막 운동하는 애가 열심히 운동하는 말이 진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누구 밑에서 월급 받는 게 낫대. 그게 되게 막 자연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때는 매출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내 월급은 나오는데 개뿔 하는데 자연적으로 가는 순간
이제 제대로 안 되면 내가 할 생계수단이 완전히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자영농에서 소작농으로 가는 사람도 많았었다. 어느 정도 있었다. 라는 것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요 49년 9월에 농지개혁법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귀속재산 처리법이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 처리법.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뭔가 일제가 남기고 간 것들 있죠. 토지라든가 아니면 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초반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도? 1949년 9월에 농지개혁법을 한다. 그리고 나서 12월에 귀속재산 처리법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개혁법 때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누가 실시했다고? 농림부 장관 조봉암을 필두로 했다. 누구? 조봉암. 알겠죠? 네. 예, 지금 여기서 이 조봉암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조봉암 자체가 뒤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진보당 사건 이런 거 있잖아. 이승만이 이제 얘가 이제 막 투표 30% 얻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막 견제가 됐던 거야. 그래서 평화통일로 내세우면서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이랑 없애버려요. 사형을 시켜버리거든. 요거랑 이제 요것도 같이 옆에서 나올 수도 있어. 농지개혁법 실시 그 농림부 장관 소속이었다라고 하면서 이해됐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전개 보면은 이제 일제가 어쨌든 우리 회사령 제정했죠? 네. 회사령 제정했다. 언제 폐지됐어? 20년대 폐지됐었다. 그래서 허가돼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미쓰이나 미쓰비시 같은 일본 기업들이 막 왔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것과 더불어서 뭐 이제 30년대는 어디 막 침략한다고 조선에다가 뭐 산업이나 이런 것들 기업들이나 이런 것도 막 세웠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요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소유 공장 있었죠? 요 일본 소유 공장을 이제 불하하게 됩니다. 불하.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일제가 일본 소유 공장을 불하하게 되는데 이 불하가 뭐냐면은 국가가 이걸 개인한테 팔아 넘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소유 공장이 있으면 이걸 민간 자본들한테 해준 거야.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원조 그리고 이때 미안해. 그리고 나서 이때 미국의 원조 물자가 기업들이 배정을 해줘. 자, 그럼 이런 물자가 배정해주고 불화를 해줬단 말이야. 그럼 국가가 개인한테 팔아먹는 거거든. 그러면 얘네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왜냐면 판금 해주기 얘네 근데 힘들다며요. 그렇잖아. 실업자 막 생겼다는 거는 공장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됐던 거고 우리 기업도 제대로 가동이 안 됐었던 거란 말이지. 맞지? 그랬는데 왜 갑자기 국가가 개인한테 파는데 와 존나 싼값이 파는 같이 싼값이 파는데 돈이 있어야 일단 사는 거 말이야. 그치? 네. 왜 그랬었냐면 이거 토지 팔았잖아. 지주애들 토지 팔았잖아. 그럼 이제 뭐 생겼어? 돈이 생겼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거 바탕으로 한 거야. 불화가 된 거지. 그래서 이때 이러면서 민간 자본 경제 발전을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생겨요. 요걸 보면은 이때 이걸 불하하는 과정 있지? 국가가 개인한테 파는 과정. 그리고 이거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좋은 불공정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 그치 맞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미안해. 그러니까 불화와 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게 배정을 해버리는 거야. 요걸 배정을 해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때 정경유착이라고 했고 정치와 이걸 경제로 운영하는 요 애들이 스스로 하나로 그냥 붙어먹은 거야.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뇌물 더 주고 막 그런 거 있죠. 우리 드라마 보면은 이제 막 그 사과 박스 주고 막 그런 그런 짓 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독점적인 불공정도 나왔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다. 아마 이거 미래의 교과서는 농지개혁법 다음에 이게 안 나올 거야. 기숙제가 처리법 이거 전후 처리가 하자 있다거든. 여기서 하는 이유가 같은 49년에 묶여갖고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었으면 기속재산 처리법은 일단 연표를 좀 낼 것 같아요.
연표를 낼 것 같고 공지기억법이랑 같이 엮여서 내거나 아니면은 딱 요거 내고 나서 요 결과적으로 좀 많이 물어볼 것 같다 답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뭘로 넘어가냐 6.25로 잠깐 넘어갈게요. 6.25 사실 6.25 전쟁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었던 내용이에요. 6.25 전쟁. 그래 나 이거 하나 물어보자. 여러분들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그 여러분들은 6.25 전쟁이 남침이라 생각해요? 남침이라 생각해요? 남침. 남침이에요. 이거 내가 너무 헷갈렸었거든. 근데 요거 이제 알려줬을 때 좀 더럽게 알려줬었어. 얘가 니네 이제 손이 이렇게 있고 이 엉덩이가 있어. 그럼 엉덩이에 이게 누가 이거 찔렀어? 그래 똥꼬침이라 똥침이라고. 아, 그렇지? 아 이거 손가락침이라 똥침이라고. 그렇지? 당한 사람 쪽으로 하지. 네. 우리가 당했지. 그러니까 남침이야. 이렇게 이제 이게 일어났던 과정이 얘가 이거 선제 타격 안 했으면 이 똥침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잖아. 맞지? 네. 그러니까 손가락침이라고 똥침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거 남침이다 하고 외워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인 한번 봅시다. 자 이제 6.25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 상황을 한번 보아요. 상황. 야 이거 상황이야. 일단은 위쪽 북쪽에서도 북조선 그쵸? 네. 북조선 세워졌죠. 남쪽에서도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요때 당시에 남과 북의 상황이 진짜 극단적으로 대립한 양상이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북진 통일합시다. 라고. 그러니까 북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야. 북쪽으로 진격해서 북진 통일합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얘기하기를 남조선을 지금 저 자본주의로부터 해방시켜 줍시다 라고 하면서 남조선 해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진 통일하게 되니 우리 앞서 여수 순천 사건 기억나죠? 앞 시간에 배웠던 여수 순천 사건에서 이제 지리산에 대해서 누가 활동했다 했어? 빨치산. 요 빨치산 게릴라전 했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빨치산의 활동도 이제 극에 달하게 됩니다. 요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북한 있잖아. 북한이 당시에 중국과 소련의 도움을 받아요. 무슨 도움이냐? 이제 당시에 소련으로부터 그 중에서도 요 소련으로부터 이제 무기를 받아요. 신식 무기 지원을 받습니다. 이 신식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도 물자 지원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련한테 이제 당시에 북한의 김일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나 저기 남쪽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련 내에서 이제 허가가 들어옵니다. 이거에 이제 이게 원래는 안 밝혀졌다가 이게 북한 내 이제 소련이 멸망하고는 그 비밀 문서가 있었어요. 그 비밀 문서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1951년에 1950년 소련이 50년 아니라 남침을 승인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승인을 듣고 중국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너희 오케이 난 일단 지켜볼게. 대신에 이 전쟁 중에 너희가 분리할 시 지원해줄게 합니다. 근데 이 분리 조건 중 하나가 미국이 간섭해서 너희가 분리하면은 그때 내가 지원해줄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련과 중국의 허락을 북한의 김일성은 다 받아놓게 돼. 그러던 와중에 요 미국의 국무장관인 에치슨 라인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무슨 라인을 선포한다고요? 에치슨 라인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지구 있고 이렇게 있고 일본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자기가 그었던 요 선 있지. 선 안에 이렇게 있는 요 안쪽에 있는 국가들은 쳐들어올 시 우리가 나섭니다 라고 했던 거야. 근데 여기 한국이 안 걸쳤네. 이제 여기서 승인받았던 북한 그러면은 쳐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에치슨 라인을 선포하고 여기서 한국이 애매하네 라고 생각했었던 북한이 이제 1950년 6월 25일 남한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전개 상황을 봐야겠죠. 방금 얘기했을 몇 월 며칠? 1945년 6월 25일 날 북한이 당시 새벽에 우리나라 군인들 휴가가 있었을 당시에 기습적인 남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요 전쟁 시작하고 나서 3일 만에 서울이 어떻게 돼? 함락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우리 사람들은 요 북한이 밀고 오게 되니 7월 20일 날 그때 한 7월 달에 대전이 함락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요 낙동강까지 부산에 있는 여기 있었던 낙동강까지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낙동강까지 철수를 하게 되고, 이렇게 철수하게 되면서 이 소식 자체가 유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유엔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을 하게 돼요. 긴급적으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것은 북한이 남한 침략자로 간주합니다. 북한 침략자로 간주하고요. 그러면서 남한 지원 들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엔군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유엔군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북한을 막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근데 요 4일 시기 때 이승만이 서울 이제 밀려 들어오니까는 라디오 방송을 한 거야.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걱정 마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도망가고 있었죠. 가서 이제 뭐 했어? 이제 한강 다리까지 폭발을 해버렸어. 근데 이승만 얘기했지, 자기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 이승만 추종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했다고 정확히 기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뉴라이트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건국전쟁 같고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그 건국전쟁 내용 중 하나가 방금 지금 얘기했던 이 다리부터 그래서 사람들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이런 것도 들어갔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들어오게 되고, 당시 16개국이 이 한국전쟁에 참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16개국이 낙동강으로 딱 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지만 계속해서 북한군이 공세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제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국군한테 이제 전쟁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권한을 유엔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유엔 안전군한테 넘겨주게 되고, 이걸 받았던 당시 유엔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그러지 말고 여기 가운데 있는 보급 부대를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개했던 게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인천 상륙 작전을 이때 실시를 하게 됩니다. 무슨 작전? 인천 상륙 작전을 요때 실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인천 상륙 작전 때도 학도병들이 진짜 많이 생각했다고 해요. 진짜 그거 하려고 많이 훈련도 하면서도 지금 나보다도 아니면 여러분들 나이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되게 나라를 하나 지키겠다고, 진짜 그 나라 하나 지키겠다고 희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슥 해갖고 통과를 하게 되면서 이제 국군이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군이 반격이 시작이 되고, 이 국군이 진짜 여기까지 이 함경도까지 쭉 하고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1951년 10월달에 이제 중국군이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중국군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왜? 지금 중국이 뭐라 했어? 너희가 전쟁 중에 불리하면 우리가 지원해줄게 하면서 중국군이 막 내려오는데, 와, 이 사람들이 놀란 거야. 아니, 뭐지, 사람 머리가 저렇게 많아 하면서 중국군이 인해전술이라고 사람으로 바다를 만든다 해가지고 인해전술을 막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총을 쏴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죽는다? 죽어도 계속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밑 빠진 데 물 붓긴 거지. 그리고 근데 밑 빠진 데 물을 붓는데 물이 진짜 빨리 부어가지고 밑이 빠져있는 독인데도 계속 물이 차는 거야. 자, 그런 느낌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 여기까지 진출했었던 사람들이 이 흥남철수에서 흥남 부두까지 미국이랑 같이 이제 진출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남에서 철수 작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흥남 철수 작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흥남 철수 작전 하게 되고 여기 사람들이 밀려오게 되면서 다시 이 중국군의 전술로 인해서 1사후퇴로 서울이 다시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엎치락뒤치락 반복이 되는 상황이 갔어. 이 흥남 철수 작전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 태어났을 때일 거예요. 아마 초등학생 그때쯤이었을 것 같은데 요때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유행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막 첫 번째 영화 시작하면은 막 여기 흥남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제 미군의 군사들 이제 병사가 아 지금 우리 물자 없고 물자 씌우고 사람 더 못 씌우니까 큰일 난다 하니까는 그때 장군이 우리 물자 다 버리고 이 사람 데려라 하면서 요 흥남 철수 작전도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일사후퇴를 하게 되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소련의 제의로 이제 정전협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1951년에 이제 정전협정이 진행되게 되고요. 요게 거의 2년 동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과가 없었어. 그러니까 여기 이승만이 또라이 놈이 반공포로 있죠. 이제 공산당에 관련돼서 우리의 상대인 공산당 있죠? 이 공산당 애들 정확히 말하면은 이 북한 애들이 잡혀 있었던 요 포로 애들을 석방시켜버린 거야 1953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막 놀란 거야. 너희 원하는 거 뭐냐 하면서 막 미국이 놀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 이승만이 쫄깃짓을 하게 되다 보니 이제 북한과 이제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전 협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 마무리됐었던 게 보면은 기존의 38도선 있죠? 38도선이 조금 높다고 해요. 여기서 높았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라 지키고 지금 남자애들 이제 한 몇 년이면 또 군대 가야 되잖아. 이제 강원도 지역 가야 되고 아무튼 그 지역이 요때 휴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정전 협정으로 휴전선이 재편성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최근에 북한군 군사 막 기순했다고 했잖아. 얘네가 여기 걸어서 기순했던 게 왜 놀랬냐면은 여기 요 휴전선 사이에 비무장지대라고 있거든. 요게 비무장지대야. 요 비무장지대 사이가 있었어. 이게 이 비무장지대가 요때 만들어져. 이 비무장지대가 그러면서 이때 만들어졌던 비무장지대에서 양쪽이 이제 후퇴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 걸 바탕으로 여기다가 지뢰를 이제 매설을 해놨었거든. 근데 그 지뢰를 피해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비무장지대가 되고 그래서 막 뉴스에 막 나오고 하는 거야. 물론 북한군 군사 자체가 이제 기술했던 것 자체는 놀랍지만 여길 통과하고 와서 지뢰밭인데 막 통과하고 와서 그게 이제 놀랐던 거지. 그래서 보면은 막 군대들 보면 막 그 지뢰탄 집에 붙고 그러잖아. 막 최근에 막 DP 막 최근에 나온 DP2에서도 DP2 안 본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이 지뢰 때문에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막 그래서 그걸로 PTSD 오고 아니면 괴롭힘이 오니 막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있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군사정전위원회를 설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길었던 3년간의 전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정전협정으로 이제 6.25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